20분 되기 전에. 자, 봅시다. 로블록스에 모든 게임이 다 있어. 재밌어. 오늘 나갈 부분은요. 오늘 나갈 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때 저번 시간에 제가 평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사실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배울 거예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진짜 정말 직관적인 한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총합을 뭐로 나누면 된다? 개수로 나누면 된다. 간단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 평균 말고도 다른 그 방향으로 360도 돌려서 제자리 앉히기 전에 똑바로 앉으세요. 대표값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다루는,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값들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대표값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자료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애, 평균에 대해서만 고등학교 때는 다루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분산은? 표준 편차. 편차? 편차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 평균이라고 하는 그 액션이 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 라고 하는 게 분산일 거 아니야?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분산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 표준 편차. 루트 분산이라고 표현하는 애가 바로 표준 편차였죠. 자, 표준 편차가 루트 분산이다. 그 다음에 3학년 과정의 내신 문제에서 되게 쉽게 나오는 그걸 뭐라 해서 정오 판별 문제, 그러니까 참거짓,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문제들 중에서 표준 편차는 0이 나올 수 없다. 틀린 말이죠. 네.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1111111 평균 1, 편차 0, 편차 제곱이야 0, 분산 0, 표준 편차 0,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한 30% 내지 50%들은 선생님 표준 편차 루트 분산 이거 양의 제곱근 아닌가요? 라는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값, 기대하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민의 앞글자를 일단 M을 쓸 거예요. 분산이라고 하는 애는 보통 이제 표준 편차를 제곱한다라고 하는데요. 표준 편차 뒤에 나올 내용들이에요.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요 다음 단원에 나올 내용입니다. 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건데요. 뭐 분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죠? 베리우스? V라고 표현하고요.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그마 X라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이제 민 말고 나중에 표현하는 게 이제 EX라고 표현하게 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나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통계라고 하는 것들을 2학기, 중학교 과정에서 2학기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배우죠. 근데 이제 그대들은 대부분이 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 배우셨을 거고, 그대들은 1학년하고 3학년 과정에 나눠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 한번 좀 확인해 봐요. 우리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주사위보다는 동전을
3개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몇 개가 나오거나 0이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FT라고 하나요? FT라고 하나요? 앞면 뒷면을 보통 FT라고 하죠? 아닌가? 헤드 HT라고 하죠? HT라고 할 때 지금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그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지금 이 HT로 나올 수 있는 게 HHH 또 HHT 또 HTH THH 또 TTH THT HTT 또 TTT 개수를 한번 세보시죠.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앞면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3가지였고요.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도 3가지. 뒷면이 안 나오고 앞면만 나오는 경우가 1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총 경우의 수의 개수는 8이라는 값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는 뭐 일단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얘를 뭐라고 부르나요? 아니 얘를 뭐라고 이 표를 뭐라고 부르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단어 중에 있어요. 그래프 줄기와 입 아니야. 줄기와 입은 아니야. 그 무슨 표? 맞아요. 맞아요. 경우의 수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는 빈도수예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빈도수고요. 빈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How many? 빈도라고 하는 애는 영어로 보통 frequency? frequently 하면 될 거구나. frequency라고 해요. 그래서 도수에서 근데 얘만 없앴더라고요. 빈도가 아니라 도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도수가 뭐라고요? frequency라고 해요. 그래서 그 frequency라고 할 때 도수가 요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계산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뭐다?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표를 나타낸 거라서 도수 분포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수를 전체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생기나요? 나쁘지 않아. 근데 여기서는 전체 도수를요 8로 나눠주게 되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 나오고 이 총합이 1이 나오게 되는 얘는 이제 뭐라고 불러요? 우리 얘 뭐라고 불렀어요? 여태까지 확률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도수를 싹 지우고 요렇게만 써놓으면 얘는 무슨 표가 될까요? 확률 분포표. 맞아요. 이게 바로 확률 분포입니다. 얘가 바로 확률 분포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사건을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어떠한 사건을 X라고 할 거예요. 그 X라고 하는 값이 뭐 여기에 중간에 나오는 아이들이 쭉 있을 텐데, 여기를, X의 첫 번째 거, X의 두 번째 거, X의 세 번째 거,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X의 N까지. N 말고 I라고 할게요.
라고 할 때 방금 전에 우리 도수라고 하는 거에 frequency라고 했으니까 앞 글자를 따서 F라고 한다면 그걸 F1, F2, F3이 돼서 FI가 될 텐데요. 이때 얘를 P로 바꿔서 P 이제 도수 그 확률 분포에서 해당하는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P가 X가 얼마일 때, 이거 스몰로 써야겠다. XI. 그러면 확률이 어떠한 놈이 XI일 때의 각각의 확률을 뭐라 불러요? P1, P2라고 해서 어디까지? PI라고 할 때. 이 모든 합은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고. 얘는 모든 합이 얼마가 된다고? N. 전체 합을 N이라고 할게요. 전체 합을 N이라고 할 때 그 F1 더하기 F 없어 보이죠? 자, 우리 시그마 쓰죠. 시그마 얼마가 I가 1부터 N이 될 때까지 그 FI의 값은 얼마가 되는데? N이 되는데 얘를 이 FI분의 PI라고 하는 저 밑에다 써야겠다. 얘가 뭐라고? I가 1부터 N까지 FI의 값을 다 더한 애를 라지 N이라고 한다면 총합을 라지 N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PI라고 하는 그 PI라고 하는 애는 뭐로 나눈 값이니까? FI를 N으로 나눈 값이니까 얘를 전체를 다 N으로 나눠주면 I가 1부터 N까지 PI의 값은 얼마가 됐다. 네, 모든 확률의 총합은 1이 되겠다. 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책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163페이지. 어떤 시행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의 값을 대응시키는 각각의 원소의 하나의 확률을 대응시키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그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라고 하는 애는 기호로 P 라지 X는 X처럼 표현을 합니다. 저기 밑에. 그래서 예를 들어 P X라는 값이 X가 0 뭐라고? 어떠한 애가 0번 나올 확률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 값 같은 경우에 아까 했던 그 1331로 봤을 때는 얼마? 8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P, X가 1일 때는 그럼 얼마? 8분의 3 P, X가 2일 때도 8분의 3 P, X가 3일 때는 8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P,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얼마예요? 그쵸? 이하이니까 8분의 7 이런 형태로도 잡아줄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뭐니까? P, X가 0일 때 더하기 P, X가 1일 때 더하기 P, X가 2일 때를 모두 다 더해주는 값이 될 테니까 8분의 7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런 약속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로 하자고요. 자, 일단 P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까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고? 얘가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그렇게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 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만 잘 적어 놓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거 쌤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 165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세상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자료들 중에서는 숫자로 표현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료들도 있는데 이 자료들을 연구하고 통계를 내기 위하여 모든 자료들을 숫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답니다. 즉 어떤 시행에 따른 표본 공간의 자료들에 대하여 어떤 사건을 제시하여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에 따라 각 자료의 숫자에 대응시키는 근데 그 대응을 잘 보면 얘는 각각 하나의 값에만 대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취급할 수도 있다?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 얘가 함수. 요거는 뒤에 나와요. 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채워볼게요. 개념 확인. 천천히 가죠. 이제부터는 조금씩 천천히 갈게요. 다음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물으면 한번 답해봐요. 시행, 동전을 3번 던진다. 사건은 앞면이 나온다 라는 사건이라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여기가 이제 확률 변수의 값이 0에 어떻게 돼요?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은 높 0, 1, 2, 3 요 위에 있는 애가 확률 변수니까 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그 횟수는 0, 1, 2,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별량이라고 나와 있는 0, 1, 2, 3이 바로 뭐가 된다고? 확률 변수라고. 걔가 바로 확률 변수라고. 그 밑에 있는 도수가 얼마가 될 것이고 1, 3, 3, 1이 될 것이고 합계는 8이 될 겁니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는 확률 분포. 이제 그거를 전체로 나눠서 확률로 바꿔주신다면 0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숫자에 대응이 된다? 8분의 1에 대응이 될 거고 3도 8분의 1, 1과 2는 8분의 3에 대응이 되겠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한번 보실래요? 13579의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그 동시에 뽑은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그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 또 4, 6, 8까지만 가능하죠. 그죠? 그럼 그 2, 4, 6, 8에 해당하는 그 값을 구해보신다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2라고 하는 애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 3, 3, 5, 그죠? 3, 5, 5, 7, 7, 9 네 가지. 그럼 4가 나올 수 있는 건 1, 5, 3, 7, 5, 9 세 가지. 6이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3, 9까지 두 가지. 그리고 얘는 한 가지. 전체 경우가 얼마가 될 거고 10개가 될 테니까 확률 변수 x의 각 값에 대응할 확률을 구해보시면 얼마? p x의 값이 얼마가 될 때 2가 될 수 있는 확률은 5분의 2 p x의 값이 4가 되는 확률은 얼마? 10분의 3 p x의 값이 6이 되도록 하는 값이 5분의 1 p x의 값이 8이 되도록 하는 그 값이 10분의 1이 되더라 라고 계산해 주실 수 있겠죠. 됐을까요? 그럼 그 밑에도 한번 채워보실래요?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 1의 눈이 나온 횟수. 그럼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가?
얼마라고요? 0, 1, 2, 0, 1, 2, 3, 4, 5. 그럼 유제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은 한 장을 꺼내서 숫자를 확인한 후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을 때 처음으로 소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꺼낼 때까지 시행 횟수. 그러면 얘는 어딜까지 가능할까요? 1, 2, 3, 4. 아니죠. 왜냐면 2하고 3하고 5를 뽑는 순간 종료가 되고 남은 숫자가 아니 지금 아까 5라고 얘기를 해서 1이랑 또 뭐가 있죠? 4, 6이라고 하는 요 세트가 되기 때문에 최대 첫 번째에 뽑거나 두 번째에 뺐거나 세 번째까지 안 뽑으면 네 번째에는 반드시 얘네들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소수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밖에 없어요. 그 확률 변수 x의 각각 값에 대응할 확률을 구해보래요. 일단 첫 번째, p, x의 값이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p, 그럼 x가 2에 나올 확률은 먼저 2분의 1 곱하기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니까 10분의 3. 그죠? 다음 P에서 X가 세 번째에 뽑힐 경우에는 6분의 3, 5분의 2, 4분의 3이라서 계산해 주시면 20분의 3. 마지막 네 번째는요. 6분의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1 라서 계산해 주게 되면 20분의 1. 다 더하면 1 되나요? 6, 9, 10. 네. 다 더하면 1이 되죠. 항상 언제나 그 모든 경우에 대한 모든 확률,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구했을 때 항상 뭐라고? 다 더하면 1이 된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단어를 좀 배울 거예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결로 배우게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아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각각의 표본 공간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 확률 변수가 확률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이산 확률 분포인지 연속 확률 분포인지라는 멘트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방금 전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개수가 0, 1, 2, 3 이런 식으로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건 그 0과 1이라는 건 연속된 숫자인가요? 아니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하죠. 그죠? 그렇다는 건 이 0과 1, 1과 2 이런 애들은 각각 떨어져 있는 거네요. 그 떨어져 있는 애가 한자식 표현으로 이산입니다. 요새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나 어릴 때까지는 1년에 한 2번, 3번 정도씩 그런 방송을 했었어요. KBS에서. 맞아요. 이산가족 찾기. 요새는 안 해요. 요새는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싶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산 가족이면 지금 현재 가장 어리신 분들이 연세가 몇일까? 적어도 기억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면은 최소 5살 이후인데, 그럼 80살이세요. 그럼 거기에 형제분 혹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일단 세 자리를 찍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도 잘 안 하죠. 그래서 너네들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 북한이랑 저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저기 어디냐, 막 금강산 같은 거에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만나게 시켜주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사상 없는 끝나는 사람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상 없는 끝난 사람들, 거의 돌아갈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북한에 돈이 좀 됐대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탈북자들, 나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까지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 그 가족들은 다 잡아 죽이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아웃시 보내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더만요. 그냥 어느 정도 감시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넣어놓고, 그러고 그냥 일상생활을 시킨대요. 그러면 탈북한 사람들이 그 가족을 위해서 돈을 송금한답니다. 계속. 잘 살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강하게 잡기는 하지만 그걸 잡지 못했을 때에 그 나머지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대요. 뭐 그런 느낌으로써 우리나라에 사는 가족들이 북한에 아유 어떻게 하면서 갖다 막 보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대들 현대사회? 현대 역사? 현대사라고 하나? 그거 보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던 거 아시죠? 1950년대에 한국전쟁이,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6.25 전쟁이 끝나면서 강제적으로 유엔 애들이 와가지고 선긋기를 딱 해버렸잖아요. 근데 애시당초 그대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45년에 우리나라가 자의적으로 광복을 한 게 아닐 때 이렇게 생겨먹은 나라인가요? 뭐 대충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빵하고 잘랐을 때 여기에 산들이 많았다의 장점이 그 광산이 되게 많았다고요. 그 광산 근처에 공장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몇 없는 평야라서 그냥 논밭으로 남겨놨대요. 그렇기 때문에 1945년도에 해방이 딱 되자마자 직후에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GDP의 3분의 1 밖에 안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서울도 북한에서 전기를 공급해 줬었어요. 모르나? 여기 그때 이렇게 딱 끝났을 때 서울이 여기 있으면 발전소가 여기, 수력 발전소가 여기쯤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전기를 해주다가 6월 24일 밤 11시 10시인가? 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고 소통을 끊은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6월 25일 새벽 몇 시? 새벽 4시인가? 에 쳐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북한에다가 이런 경제적이나 그런 걸로 지원을 받고 있다가 끊어서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게 좀 와라라라라락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뭐 그렇대요. 그렇구나. 딴소리 끝. 자, 그러면 결국엔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산 확률이라고 할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애가 바로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0, 1, 2, 3, 4 요런 애들이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산 확률 변수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른 종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연속하지 않은 애를 이산이라고 했으니까 연속하는 그 모든 실수 범위에 걸쳐 있는 애들을 그러면 연속이라고 할 거고, 얘는 이산 확률 변수가 있으면 뭐가 있을 거다? 연속 확률 변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은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자 하냐면,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가능하면 저는 요 단원 끝까지 좀 나갈까 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확률로 바꿨으니까 방금 전에처럼 동전을 3번 던진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이산 확률 변수는 0, 1, 2, 3이 있을 거고, 이때 나오는 그 px 값이 뭐가 될 때, 그 x 값이 xi가 요 값이 될 확률 자체가 얼마? 8분의 1과 8분의 3과 8분의 3과 8분의 1이 될 텐데요. 내가 방금 우리 직전에 각각의 숫자가 하나의 값에 대응되는, 얘는 뭐로 생각할 수 있다? 확률로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각각의 x에 대해서 각각의 y가 대응되는 애니까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아래로 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되거나 1, 2, 3,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될 확률에 대해서 각각 대응되는 그 값이 얼마라고? 8분의 1, 또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롬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를 8분의 1과 8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서 각각의 좌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표현한 거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 이산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그려지는 그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들끼리 정했더라고요. 내가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땐 이미 확률 질량 함수였어요. 그냥 그렇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그죠? 그 대응시키는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건 그럼 뭐라고요? 방금 전처럼 P라고 하는 그놈의 확률, 요걸로 표현하는 거야. 얘를 표현하는, 얘가 바로 P, 뭐라고? X에 대한 그 값이 얼마일 때? PI라고 나올 때, 얘를 확률 질량 함수, X의 값에 따른 Y의 값이라고 해서 확률 질량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더라 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얘기했던,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그 확률 질량 함수의 총합은 항상 얼마가 나온다? 1이 될 거다. 확률 질량 함수의 총합은 항상 얼마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라고 이 각각의 값을 요 표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 밑에 저기 어디야?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확률 별량.
확률 변수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할 때 확률 변수에 따른 그 각각의 도수를 F라고 할 때 그 frequency라고 하죠. 전체 총합을 라지 n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도수를 라지 n으로 나누게 되면 각각의 확률이 될 거고 그 확률 값에서 이 값에서 이제 나중에 뭐도 구하게 되냐면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들 같은 경우도 이 표 안에서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기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언제 했던 2학년 2학기 때 했던 확률을 이제 이 함수처럼 표현한 거에서 똑같이 다루는 거예요. 이 PI라고 하는 모든 놈들은 다 뭐라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놈을 다 더했을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n까지라고 하기 그렇고 만약에 j라고 할 때 pi 이 j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x i가 어디까지? x i 더하기 1 x i 더하기 2 해서 어디까지? x의 j까지 계산할 때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행할 때 pi부터 k는 i에서부터 시작해서 j까지 모두 다 더한 값은 항상 얼마? 1이 될 것이다. 다시 모든 확률 그냥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뭐라고? 모든 확률의 총합은 얼마? 1. 모든 확률의 총합은 얼마? 1. 이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모든 확률의 총합은 얼마라고? 1. 뭐라고? 이노야? 오, 졸면서 듣고 있었어. 고개 5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적한 건데, 그거 갖고, 뒤에 시연이가 보고 있었는데, 얘 엄청 꾸벅거렸지. 그지? 마치 그 수면제, 그 마취제 갖다가 집어넣은 것처럼. 그대들 중에서 수면 내시경 해보신 분 계세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위가 너무 약해가지고 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나는 중학교 때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수면 내시경은 8만 원이래. 아마 지금은 더 비쌀 거야. 근데 비수면 내시경은 2만 원이래. 비수면 내시경 뭐 천지 않나요? 그 비수면 내시경을 하면 그러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해? 그때 당시에는 막 카드가 한창 쓰일 때가 아니라 현금이 이제 막 이렇게 같이 쓸 때라. 맞아요. 내가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6만 원을 꿀꺽 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수면 내시경 할게요 라고 이렇게 받아서 비수면 할게요 라고 결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군대에서 있을 때는요. 군대는요. 그 수면 내시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비보험이에요. 보험이 안 됩니다. 근데 군대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군대는 모든 검사들이 다 비수면입니다. 심지어 대장 내시경도 비수면으로 해야 된대요. 지금도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니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군 생활을 병원에서 이제 일을 했어서 영상의학과 쪽에서 이제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 거. 지금은 다 병원에서는 그거밖에 안 한대요. 그냥 잡무하는. 근데 나는 막 그 당시에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를 내가 기계를 다뤘었거든요.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때는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잖아.
난 이제 전역하기 한 2주, 1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럼 이제 뭘 해볼까? 아, 건강검진 한번 받아볼까?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그 군인관을 찾아가서요. 누구누구 대위님, 저 이제 곧 전역하는데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검사 싹 받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다 눌러주시더라고요. 그 혈액 검사도 보통 한 5종 검사만 하는데 막 14종 검사 넣어갖고 피 한 4통인가 5통 뽑고 그 다음에 막 목도 MRI, 막 허리 MRI 막 찍어주고 복부 CT 찍어주고 조영도 촬영해주고 그 다음에 막 위장 내시경도 하고 내시경 할 때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군무원이라고 하죠. 군인 공무원. 군인 공무원이 내시경실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아주머니셨어요. 손을 꼭 잡고 여기서 이걸 계속 잘하네 눈물 막 줄줄줄 흘리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수면 내시경 했는데요. 아까 네가 얘기한 것처럼요. 기억이 없어져요. 못 버텨요, 그거를. 응?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건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억이 사라진다라는 느낌이요. 나 이제 잠이 든다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뚝 끊겨요, 기억이. 그리고 눈 뜨고 나면은 이제 다 끝났으면 일어나세요를 하고 계세요.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저는 마취가 언제 깼냐면요. 검사가 끝나기 직전에 깼어요. 그래서 이거를 빠지는 느낌이 나고, 눈 뜨고 이렇게 말똥말똥 이렇게 쳐다보고서 깼는데요 했더니, 그럼 깨신 김에 좀 보세요 하더니, 여기, 뭐 뗐어요, 어쨌어요. 네. 바로 나왔죠. 마치 TV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잠꼬대 하고, 막 헛소리 하고, 막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고, 막, 이거는 나는 경험해보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눈 딱 뜨자마자 바로 아쉬웠어요.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수면가스 마셨냐? 다음 넘어갈게요. 자, 확률 질량함수라는 건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가 확률 질량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산 확률이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얘를 질량함수라고 부르고 걔를 밀도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연속된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그려질까? 연속된 선이 하나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넓이로 구해요. 밀도함수는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고요. 확률 질량함수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값을 그냥 더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171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뒷면이 나오는 획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해 보세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그래서 합이 1이 나와야겠죠. 3번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1과 3일 때는 6분의 1. 자, 그럼 이거 무조건 표로 그리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x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 대하여 얼마라고요? 6분의 1이 여기서 나오고 3분의 2는 이렇게 나온대요.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면 이렇게 되겠죠. x의 값이 1, 2, 3이냐에 따라서 p x 값이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 총 합계가 얼마라고? 1이 나온다고요. 다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을 때 확률 한번 구해봐요. 자, 2가 나올 확률 얼마라고? 0.15. 3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라고? 0.25. 2 이상 4 이하 1 확률은 그러면 0.75가 나온다 정도로 봐주시면 이미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확률 질량함수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마스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수 A의 값이 필수 예제 2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바로 계산 가능할까요?
상수 A의 값이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그쵸? 6A가 1이 나와야 되니까 A의 값은 6분의 1이구나. 그러면 P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1이 나올 수 있는 값은 3분의 2가 나올 거고 0 이하로 나오는 게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어때요? 괜찮아요? 자, 그럼 6-3번은 6-4번은 뭐 니들이 하시고요. 자, 확률 필수 예제 3번.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 때 저 식을 따라갈 때 얼마라고? p x가 x일 때 이 값은 9분의 5-ax를 만족시킨대요. x 값에 따른 그 x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있답니다. 하나씩 구해볼까 하나? p에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하고? 9분의 5-a이고 2일 때는 9분의 5-2a 3일 때는 9분의 5-3a이고 얘네 다 더하면 9분의 15-6a가 1이 되기 때문에 a는 얼마겠다? 1인 걸 알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다 구해놨으니까 그러면 2 이하일 확률은 그럼 얼마? 9분의 4 더하기 9분의 3이니까 9분의 7 나오겠다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자,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값은 그러면 몇 개가 나올 수 있거나 안 나오거나 1개가 나오거나 2개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죠?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p x 값이 x에 대해서 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x는 0, 1이고요. 0이 나올 때, 1이 나올 때, 2가 나올 때 라고 하는 걸 각각 계산하면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x가 이 빵개 나올 때는 2개 중에서 하나도 안 고르고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2개를 다 고르는 거죠.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x라고 할 수 있고 nope 5-x가 되겠죠? 아 잠깐만 몇 개 뽑나? 2번 뽑는 게 2-x가 되겠죠? 에? 2-x 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네 0일 때 1일 때, 2일 때까지 다 계산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면 x에 대해서 p x가 x일 때 0이면 0일 때, 1일 때, 2일 때 걔가 0이면 10분의 0, 2, 3, 10분의 3 1일 때는 곱하기니까 10분의 6 하나도 안, 그러니까 2개 다 나오는 경우가 10분의 1 총계는 1 나오겠네요. 요렇게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굳이 서둘러서 진도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겠지요. 아니, 저기 옆에 공수원 문풀 하는 특강 애들은 거의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가고 있대서 숙제가 한 60개씩 특강 숙제가 나가고 있는 이 와중에 나 혼자서 우리 확률 특강이라고 해서 한 20개, 30개 내지로 문제를 내주는 게 너희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만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미처 준비를 못한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이 이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 문제수를 좀 늘려줄 걸. 근데 20문제는 안 외운 애들이 설마 사람이고서야 그럴 수가 없지. 연속으로 안 외운 건 아니야. 사람이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번에 나 12시 10분으로 났어. 사람이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죠? 20문제, 30문제. 아, 오늘은 좀 많았다, 40문제? 네, 애지가, 40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상황이라. 설마 사람이고서야 양심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과연 우리 안 외우기 쉽지 않은 양인데, 그지? 오늘은 더 적을걸요? 아, 본 수업 숙제요? 숙제를 안 외워서. 아. 먼저 했어요. 근데 너무 제가 본 수업은요, 부교재는 일단 제끼고 오답부터 다 끝내고 보라고 했죠. 그때 GS입니다. 저는 오답이 다 끝났겠죠. 설마 오늘까지 아직까지 오답이 안 끝나지는 않았겠지. 자, 필수 예제 5번 가봐요. 필수 예제 5번 봅시다. 흰 공 4개랑 검은 공 6개 중에서 임의의 4개를 뽑아서 나오는데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일단은 4개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6개라고 할 때 P 하나도 안 뽑는 거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정하재요. 라고 할 때 확률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는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6개 중에서 4개를 다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그러면은 14분의 1 하면 14분의 1 14분의 1이래요. 야, 계산 빨라. 대단한 아이들이야. 그러면 2번 P의 X의 범위 자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이 X라고 하는 값은 0, 1, 2, 3 아이고 0, 1, 2, 3, 4인데요. 0이랑 4를 빼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전체 1이라고 하는 거에서 얘는 전체 1이라고 하는 거에서 P X가 0일 때랑 P X가 4일 때를 빼면 되기는 해요. 일단 뭐 그냥 다 해볼까요? 뭐 저 밑에 풀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한번 다 해볼까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4분의 41 곱하기 63 P X 값이 2가 나올 때는 14분의 42 곱하기 60 X가 3일 때는 10 C4분의 4 C3 곱하기 6 C1 계산하시면은 19, 8, 7 4, 3, 2, 1 짠짠짠짠짠 210 210분의 80 6, 4, 3, 1 20, 80 21분의 8 얘는요 210분의 6 곱하기 15인가요? 네 210분의 90이니까 7분의 3 다음 210분의 4 곱하기 6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70 35분의 4 얘네들을 3개 다 더해주시면
얼마로 통분해야 되냐? 그냥 210으로 통분해야 되나? 105인가? 105분의 40, 45, 12, 17. 97 나눠져요? 아니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욕심 안 낼게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요. 이 밑에 있는 유제 지금 다 풀어서 노트에 챙겨주시고요. 그 숙제를요. 저기 그대들 잘 봐봐. 봐봐. 어디까지냐면요. 연습 문제에서 6-1번부터 5번까지 랑 6-11번부터 6-14번까지랑 외에는 네 연속 확률 분포라서 그리고 부교재는요 166까지 166까지가 연속 그 확률 질량 함수네요. 부교재가 166번까지예요. 그 원장님 많이 바쁘시니까 알림장 보내달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꾸 원장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얘들이 알림장 보내달래요. 좀 어디까지 숙제 나갔나요? 를 하지 마시고 니들이 알아서 좀 체크해놓으세요. 내가 지금 여기다 몇 번이나 매 수업 시간마다 적어놓는데 이거를 안 적어놓고 있다가 지금 그 원장님한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니들이 이걸 체크해놓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숙제 얼마나 된다고?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